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제가 수의사, 수의대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댓글들을 보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수의대를 다니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수의대를 진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좀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임상대학원을 갔을 때 어떤지,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동물병원 인턴으로 취업하는 거랑 대학원을 갔을 때 차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실제로 저희가 가서 느낀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수의대, 특히 이제 수의대를 졸업을 하고 임상대학원을 갔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전국에 수의대가 총 10개 있죠. 서울대부터 저기 제주대까지 총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에는 모두 다 임상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밀어주는 그런 과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실력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좀 특출나신 교수님들이 있는 대학원이 있다 보니까 각 대학마다 좀 약간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수의대 대학원에 갔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국에 대부분의 수의과 대학의 임상대학원은 3개 과가 있어요. 서울대라는 이제 대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3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는 더 나누어져서 뭐 일반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내과, 그리고 안과, 마취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더 많아지시고 한다라고 하면 대학원의 분야도 더 세분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하지만 대학원이나 인턴이나 1년 차에는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해요. 수의사라는 타이틀을 따고 나왔지만 실무 경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실무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학원 1년 차나 인턴 1년 차나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약 찍고 주사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진료를 조금씩 투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대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인턴,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인턴 수의사들보다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공부에 있어서의 강제성이죠. 대학원은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과제를 내주시죠. 그 과제를 제 시간에 해오지 않으면 당연히 혼이 나게 되고, 그 혼나지 않게 되려면 강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학회 나가서 또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있어서 좀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바깥 이제 인턴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덜한 편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다른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대학원은 이처럼 공부에 있어서 강제성을 좀 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8시 혹은 9시에 출근해서 정규적으로 6시 되면 진료 시간이 끝이 나요. 물론 6시 된다고 땡 하고 바로 집에 가고 절대 안 되죠. 뒤에 남아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뭐 12시까지는 학교에 있는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뒤치다거리 뭐 이제 진료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1년 차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뒤치다거리 하고 이제 아무래도 진료를 이제 뒤에서 보조를 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에서 많게는 4, 5시간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남들과는 다른 수의사가 되어 있을 거고, 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박사를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가 대학원에 가서 얼마만큼 성장하는 수의사가 되느냐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아무래도 케이스를 배우게 되면
하나를 배워도 조금 심도 있게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를 보면 구토 환자가 왔을 때 바깥에서는 구토 환자가 왔을 때 일단은 보호자가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대증적인 그냥 주사 놓고 약 먹고 이렇게 경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보고 혈액 검사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학원에 올 정도면 아무래도 2차 이제 3차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증 이상의 질병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신체 검사에서부터 엑스레이, 혈액 검사, 초음파, 심지어 CT까지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검사 시스템을 다 다뤄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진을 내려주려면 그만큼 이제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고 한 분야를 들어가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교수님이 옆에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 라고 하면 당연히 더 심도 있게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내가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싶고 그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대학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모든 걸 다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학원에 2년의 석사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만큼의 모든 분야를 다 알고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나오면 또 새롭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원에서는 한 분야를 심도 있게 쫙 파지만 이렇게 넓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알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나왔는데 모르는 게 또 많아요. 그럼 또 그만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갔다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통달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넓게 많은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부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석사로 끝낼 게 아니라 박사 혹은 전문의 과정까지 하셔야지만이 그렇게 좀 더 넓은 분야를 심도 있게 파서 내가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전문이다 라는 거를 내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대학원에 갔을 때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바깥에서 인턴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대학원에 가서 4년간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인 만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분야만큼은 공부를 해나가는 곳이 수의대 임상대학원입니다. 자, 오늘 수의대 임상대학원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